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한 신용대출 연체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많았죠. 담보로 잡힐 만한 재산조차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라 더 시급한 문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의 고민이 가볍다고는 결코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동안 마련해 살고 있는 집을 날리고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연체제를 구제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오늘 이 머니클리닉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성묵 서민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이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큰일입니다. 글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뭐 이것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우문현답인가요? 예, 아주 가슴이 와닿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때면은 뭐 달집 태우기도 준비를 하고 이게 입춘이 이제 어제였습니다만 상당히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근데 올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난히 따뜻했고 예. 뭐 겨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근했죠. 예. 특히 원래 고향이 이제 농촌이시니까 예, 예. 이번 설에 다녀오셨을 텐데 어떤 과거 같은 그런 정치가 좀 남아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는 아직도 하루에 버스가 3번 다니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네. 오염이 안 된 청정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보통 주담대라고 하죠. 네, 주담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체자에 대한 구제 제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잃고 고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엔 지원을 강화를 했다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지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지원이 돼서 예. 450만 차주에 44조 원을 소각하거나 경감을 시켜줬는데 네.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2013년 6월부터 도입을 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그 채무조정, 네. 거기에도 이제 일반 그 채무자들 채무조정을 금리를 연이 5%대로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뭐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고, 또 생활이 좀 어려우신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 서민 차주한테는 뭐 금리를 3.5%대로 해서 5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 예. 이런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무실하다 할까요? 2019년 중에 뭐 한 70여 건밖에 취급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예. 이 어차피 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담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채권이 손쉽게 돼요. 네. 그래서 굳이 채무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그 채무 조정이라는 건 채권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잘 안 돼서 이제 실적이 참 저조했고, 두 번째 제도로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지요. 거기서 이제 채권 매입을 해가지고 채무 조정하는 거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요, 채권을 그 캠코에 넘기고 팔아가지고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 이런 제도였는데, 이것도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2건에 한 200억 정도 예. 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연체 차주가 입장에서 자기 차주 입장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예. 금융회사가 이제 신청을 하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그 경로가 제한돼 있고요. 그 당국에서도 이제 이 채무 조정을 받으려는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캠코의 채권 매입형 채무 조정이라든지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강자인 은행 측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제도는 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도는 과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자의 채권 관리 중심이었다면 예, 앞으로 이제 그 채무자 그 정상화 재기 그 지원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액션을 그 행동을 누가 했냐면 그동안은 채권자들이 했는데 이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먼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예, 거절이 되면 거기서 끝났는데요. 이거를 채무자가 이제 신보기에 신청을 해서 안 되면 그거를 이제 캠코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채권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사는데 일반적인 정상 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채권만 사서 기간만 늘려주고 조정을 해주는 반면에 네, 이제 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이 6억 원 이하짜리 그 서민들이 그 이용하는 거는 이제 그 채무 그 조정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고 그분한테 세를 주는 예. 세일 앤 리스백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채권을 사서 그렇습니다. 그 리스를 주는 그렇습니다. 그 임대차를 주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던 집에 뭐 계속 살 수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겠군요. 이게 이 제도도 종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2012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이제 그 한번 시범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한 건 하고 이제 그쳤고 예. LH공사에도 했는데 2018년부터 했는데 지금 13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는 왜 저조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겁니다. 채권을 예를 들어서 세일 앤 리스백 내가 그 담보로 갖고 있는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 파는 가격을 아. 적정하게 산정을 해줘야 가격 선정이 잘 안 맞았군요. 금융회사도 응할 건데 예, 예. 너무 싸게 하려고 하니까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도 개선한 거는 그 양자가 예. 회계 법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캠코하고 금융회사하고 간에 예. 회계 법인을 선정해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예. 금융회사도 손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예. 세일 앤 리스백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채무자 관점에서 개편 보완이 됐다고 이제 설명을 주셨고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일즈 앤 리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고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구제를 하는 그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상환 능력이 있는데 구제를 해야 되나요? 이제 상환 능력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있지만 당장 상환이 이제 어려운 차주, 당장 어려운 점. 당장 어려운 차주 이런 네. 분들한테는 캠코가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그 주택 가격을 지급해줌으로써 이제 정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 거. 또 하나는 그 세일 앤 리스펙 제도를 통해서 주택은 팔았지만 장기 거주 예. 최장 이제 11년까지 이제 거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예. 주거 안정까지 도모해주는 이런 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들은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요. 예. 채무 상환이 아까 말대로 있는 차주는 채무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네. 그런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 그 근본적인 좀 개념을 짚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주담대 이 연체자들 위한 이 정부의 최근 구제제도 여기에는 일단은 그 담보로 맡겼던 이 주택들은 다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다 동일한가요? 소유권을 상실하는 건 동일합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는 매각을 해서 캠코가 주인이 되고 네. 단지 조건이 붙죠. 이거를 이제 되살 수 있는 조건, 되살 수 있는 조건도 줍니까?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살 때 채무자가 선택하면 돼요. 예. 제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거를 내가 다시 사는 게 낫겠다. 음. 그러면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요. 예.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서 예. 이거는 사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좀
그 주택연금제도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집을 맡기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받아 쓰는 예. 이런 제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그동안 걸 정리하고 집을 예를 들어서 찾아오겠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지원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정말 채무자 입장에서는 운용의 폭이 넓은 그런 제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그 서민들이 지금 어렵게 마련한 집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집을 날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리스크까지 해체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갔을 때는 집을 찾아오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TV를 보게 되면은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었죠. 그러니까는 아주 어렵게 마련한 집을 빚에 쪼들려서 결국 뭐 넘기게 되고 이 참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그 눈앞에 스치는데 이번 기회를 좀 잘 이용을 하시게 되면 지혜롭게 위기를 벗어나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 기관 간 연계를 거쳐서 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채무자가 신청을 한번 하면 예. 거기서 이제 채권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못 얻으면 이제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땡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캠코 자산관리공사 연계시켜 가지고요. 예. 이거를 이제 캠코에 매각 요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두 단계 그 기회를 같이 이제 거치면서 예. 그 채무자를 돕는 제도를 또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동네 병원, 동네 의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고 네.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캠코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게 이제 세일앤리스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캠코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예.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도울 수 있는 더 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산관리공사를 자동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예. 지원 대상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1주택입니다 물론. 1주택. 예,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차주. 30일 이상 연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체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30일 이상입니까? 예. 30일 이상 연체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합산입니까? 합산입니다. 합산. 그러면은 만약에 아내분이나 아니면 남편분 같은 경우가 뭐 전업주부고 한 명이 벌어도 뭐 이 내용은 같이 동일하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부 합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소득이 총 7천만 원 이하면 네. 거기다 1주택이면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6억 원 이하짜리 1주택.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본인의 소유 주택은 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던 일단 그래도 담보권은 소유권은 처분권은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다른 집에 가서 산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부부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소유지만은 우리가 거기를 점유하거나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제 대상이 됩니까? 뭐 거기에 주거 하든 않든 상관이 없이 하든 않든.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분들. 예, 그러니까 실거주 중인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1은행권, 2은행권 뭐 이런 그 채권자의 어떤 그런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요. 계획은 이게 이제 시행 되는 걸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 뭐 이런 데까지 이제 확대를 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돈을 빌려준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서 이거 안내를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지금 안내하지는 않고요. 예. 뭐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1397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1397이요? 예. 국번 없이 1397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3월 2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3월 2일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이 구제 제도를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미리 좀 해놓거나 이런 그 준비 사항은 없을까요? 글쎄 지금 미리 뭐 할 그런 상황은 없고요. 예, 그때 됐을 때 이제 상담을 거쳐서 자세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네, 그때 그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이 주담대 연체자 구제 제도 얼마나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제도가 이 일반 그 서민들한테 얼마나 알려지느냐 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같은 늘 그렇습니다. 예, 이 제도가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캠코에서 갖고 있는 그 채무자 명부라든가 예, 아니면 그 금융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연체자 그 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채무자들한테 이런 제도 소개를 해준다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일앤리스백 제도가 이런 게 생겼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갚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제도가 보완이 됐기 때문에 금융회사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적정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융회사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회사든 캠코든 어디든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적극 알려야 되겠다. 그러게요. 그래서 적극 알리게 되면 상당히 그 실적을 많이 그 고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건 뭐 알려줬다고 뭐 세금 더 내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집값이 올라가면 행사를 하고 떨어지면 그냥 처분하고 예, 기회를 11년씩 그 집에 살면서 그렇죠.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인의 정서상 집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정서상 참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원장이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홍보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